우리가 배운 패턴이 한 몇 개죠? 수업 시에 다른 패턴이? 세어보지 않았는데 10개는 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이 모든 패턴이냐? 그렇진 않죠. 그것 말고도 패턴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패턴 중에 그래도 많이 언급되고 그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회사 가서 요번에 이런 패턴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그래도 뭔가 그건 그런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7개의 패턴을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빌더 패턴은 팩토리 패턴 중에 하나, 생성할 때 쓰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하나를 만들 때 여러 개의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야 될 때 이제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여러 개의 단계. 그러니까 다이렉터라는 게 있고 콘크리트 빌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어떤 프로덕트를 원하면 이 다이렉트를 통해서 컨스트럭트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컨스트럭트는 예를 들면 만드는 순서가 1, 2, 3 얘를 불러대면 이 컨스트럭터는 요 세 개를 이 빌더의 세 개를 차례차례 부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객체가 생성하는데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 놓은 빌더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스트럭트를 부르면 이건 좀 특이한데 컨스트럭트를 부르고 나서 다 단계가 끝나면 그 만들어진 프로덕트를 받아오면 되는데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컨스트럭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get result를 불러요. 그럼 그때 만들어진 프로덕트를 반환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보면 클라이언트가 다이렉터한테 컨스트럭트 요청하면 다이렉터가 자기가 갖고 있는 빌더를 통해서 빌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딩이 끝났다 알려주면 클라이언트는 get result를 부르면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서 뭐 어떤 세트를 요청하면 햄버거를 만들고 뭐 프렌치 프라이즈를 만들고 콜라를 준비하고 또 어린이 세트니까 장난감 준비하고 이게 끝나는 거죠. 요 과정이죠. 그 다음에는 이게 다 되면 이제 달라 그러면 전체 만들어진 걸 주면 되는 거죠. 코드로 잠깐 보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보면 아까 빅맥 예제를 보면 그 빌더라는 게 필요하고 빌더가 그 내부적인 만드는 세부적으로 만드는 그 과정들을 구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보면 이 전체를 만들려면 햄버거도 만들어야 되고 얘도 프렌치 프라이스 만들어야 되고 콜라도 만들어야 되고 콜라를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이렉터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걸 만드는 순서를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빌더를 바꾸면 다른 걸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빌더는 이렇게 그 헤스에이로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내가 원하는 빌더를 만들고 빌더를 다이렉터에다가 세팅해주고 컨스트럭트를 부르고 컨스트럭트가 완료가 되면 그 빌더한테 셋을 요청을 하면 그 내가 원하는 프로덕트를 받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추상화하는 생성 패턴이다. 빌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 패턴은 팩토리 메소드 패턴, abstract 팩토리, 뭐 싱글턴, 그리고 프록시래, 프로토타입, 뭐 이런 패턴들인데 빌더가 하나가 있고
이 코드의 문제는 뭘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코드의 문제는. 이 코드의 문제는 뭐죠? 이게 finally 여기 가 있는 게 맞고 여기서 new 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이 코드를 보면 내가 빅맥 세트를 버거 세트를 2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는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처음 만든 거랑 두 번째 만든 거랑 같은 게 같은 주소 있게 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 이게 책에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내가 인터넷 본 예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파이널이 여기 되어 있는 거는 내가 똑같은 셋을 하나 더 만들려면 빌더를 새로 뉴해서 다시 세팅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빌더를 하나 세팅해 놓고 여러 개를 만들려면 이런 식의 코딩은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잘 새겨서 한번 보시면, 코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fly weight인데, 얘도 생성과 관련된 패턴이에요. fly weight. 그래서, 우리가 그 싱글턴 패턴 얘기할 때, 그 싱글턴 패턴을 응용하면 더블톤도 만들 수 있고 멀티톤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이 fly weight는 그 멀티톤 개념을 좀 갖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우리가 그 객체들을 만들 때 불필요하게 많이 만들지 말자. 효율적으로 만들자는 개념이 flight weight예요. 근데 flight weight는 원래는 정의는 이렇게 그 두 부분으로 나눠요. 두 부분. 그러니까 어떤 객체에서 각 객체마다 분리돼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각 객체마다 늘 값이 다를 수 있는 부분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개 안 만드는 거예요. flight weight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예제인데 학생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10명의 학생을 만들면 각 학생마다 name, id, department 값들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팩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요 디파트먼트는 매번 컴퓨터 공학 해가지고 매번 컴퓨터 공학 객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얘는 하나만 만드는 거야. 싱글턴처럼. 근데 이 안에는 디파트먼트 팩토리에는 뭘 유지해요? 컴퓨터 공학,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기계공학부, 그러면 그런 애들은 전체 시스템에 학생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학부가 9개면 9개만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늘 뉴해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팩토리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객체의 일부는 새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있는 데서. 그리고 이 자체만 이렇게 하는 게 이 개념이 우리가 어디서 봤던 거예요? 멀티톤에서 봤던 거죠. 스트링 해가지고 아이디가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만들고 그 이상은 안 만들고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맵 보통 써가지고 우리가 어떤 스트링을 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에 이미 있으면 get에서 주고 없으면 만들어서 넣고 주고 그게 flight weight. 그래서 flight weight는 전체 중에 그 객체 전체 중에 일부는 이 flight weight 팩토리로부터 얻어오는데 이렇게 한 객체의 일부분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객체들을 여러 개 만들지 않고 멀티톤 개념으로 일정한 개수들만 만들어가지고 쓰게 되는 형태도 그냥 flight weight 패턴으로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싱글톤에서 멀티톤 개념은 플라이 웨이트로 보시면 되고, 플라이트 웨이트는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그 어떤 한 객체의 내부 구성 중에 일부는 다른 애들과 공유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패턴을 플라이트 웨이트 패턴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태 독립 부분과 공유 가는 부분, 상태와 독립적인 부분, 이 독립적인 부분은 공유가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상태 의존 부분은 공유할 수가 없으니까 각 객체마다 어쨌든 따로따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브리지 패턴. 브리지 패턴은 기능과 구현을 분리해주는 패턴이에요. 기능과 구현. 근데 이게 이 부분 스택은 배열로도 만들 수 있고 연결 구조로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거의 차이는 뭘까요? 이게 조금 해석이 힘든데, 이 부분은 스택 임플리멘테이션을 배열로도 만들고 연결 구조로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스택을 생성할 때 내가 어레이로 만들고 싶으면 어레이 임플리멘트 만들겠다고 지정을 해주는 거고, 만약에 리스트 연결 구조면 연결 구조에다가 하는 거고, 얘는 뭐냐면, 얘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우리가 보통 자료 구조 시간에 배우면 스택을 만들면 스택 인터페이스가 있고 얘를 구현받아서 밑에 요거 따로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터페이스와 그 구현을 분리했다기보다는 상속 같은, 그 앱스트랙트 타입이 있고 밑에 스택으로 만든 버전, 그리고 어레이로 만든 버전, 그러니까 어레이로 만든 버전, 연결 구조 만든 버전은 이렇게 상속 관계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요거처럼 상속 관계가 아니라 얘는 껍데기고 요 안에다가 임플리멘테이션을 스택 걸 넣어주든 뭘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헤세이 관계로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헤세이로 모델링, 그러니까 두 가지 프로블럼을 헤세이 형태로 모델링할 수가 있고 상속 구조로 모델링할 수 있고,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브리지 패턴의 개념은 그런 거다. 헤세이 관계로 구현을 통째로 바꾸는. 그러니까 전략 패턴과 약간 흡사한데, 전략 패턴은 한 메소드만 바꾸는 거죠. 근데 얘는 통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구현에 따라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보면 TV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삼성 TV, LG TV, 소니 TV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거를 이제 헤드세계로 연결시켜주면 그 TV에 맞게끔 리모트 컨트롤이 동작할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의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 더 아래로 내려가지고 확장을 시킬 수도 있죠. 상속받아서. 브리지 패턴 가면. 이런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브리지 패턴은 그 기능과 구현을 분리시켜주는 패턴이고, 체인 오브 리스폰시빌리티는 커맨드 패턴인데, 커맨드 패턴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시켜놓으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 해야 될 게를 고리처럼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련의 커맨드 객체와 처리 객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처리 객체는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커맨드 객체가 정의되어 있고, 자신이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 연결해 있는 처리 객체에게 위임하는, 그래서 체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그 다음 너하고 하다가 끝까지 체인이 가면 모든 과정이 완성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시 하나만 보여주시죠. 요거는 예시를 안 갖고 왔는데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내년엔 예시, 체인 오브 리스폰시빌리티도 예시를 좀 넣어놓을 거고요. 미디에이터 패턴은 중재자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중재자를. 그래서
여러 애들을 중재하는, 얘네들 간의 그 교류를 중재해주는 그런 애들이에요. 객체대 집합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캡슐해주는 패턴이에요. 그거 빼고는 다 예제를 준비해왔는데, 예를 들면 챗 미디에이터를 만든다. 채팅하는 것. 그러면 유저를 만들 때 유저들이 다른 유저들과 채팅을 해야 되죠. 그러면 챗 미디에이터에는 현재 이 유저가 같이 채팅해야 되는 그 유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샌드를 하면, 샌드를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미디어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샌드 하면은 여기 보면 리시브를 내가 그 샌더를 제외한 나머지들한테 리시브 하게끔 하는. 그래서 여러 객체들이 있고 이 객체 간에 상호작용하는 부분을 미디에이터라는 걸 둬서 관리해주고, 이 하나 갖고 얘 갖고 하면 그 로직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되게 쉽게 복잡한 부분이 다 미디에 쪽으로 가 있는 거죠. 미디에이터로. 그래서 객체대 집합을 상호작용할 때 그거를 좀 캡슐해 줄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고, 메멘토. 예전에 메멘토 영화 보신 분? 메멘토가 뭔지는 알죠? 그 영화 참 재밌게 봤는데. 잘 기억 못하는 거죠. 메멘토. 그래서 메멘토 패턴은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 상태를 저장시켜주고 복구시켜주고, 그러니까 메멘토에다가 상태를 저장시켜주는 거예요. 이 케어테이커들이.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얘를 통해서 이 복구시켜줍니다. 오리지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객체. 얘는 예제를 놓았나? 그러니까 메멘토는 원래 이런 애가 있으면,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런 애가 있으면 얘가 유지된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를 메멘토라는 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고요. 이 케어테이커는 이런 메멘토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오리지네이터 어떤 객체가 있는데 얘의 상태들을 쭉 유지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케어테이커라는 걸 둬서 이 케어테이커가 이제 메멘토들을 만들어 가지고 메멘토들을 케어테이커에다가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저장을 했는데 이 케어테이커는 두 가지 형태로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맵 구조로 구현해 가지고 여기 보면 set original state 해가지고 save point name 있죠. 그러면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이름을 찾아서 그때의 이게 날짜가 될 수 있죠. 몇 월 며칠 날로 그 상태로 돌려라 그러면 그거를 갖고 와서 그 상태로 바꿔주는 거죠. 그 메멘토들이 이 메멘토는 뭐만 유지하면 될까 그럼? 정수값 하나 유지하면 메멘토죠. 근데 이제 여러분의 응용에 따라서는 메멘토가 유지해야 된 정보가 다를 수가 있고, 그 메멘토들의 개수나 그걸 관리하는 건 케어테이커라는 애가 한다라는 거죠. 스택으로 하면 우리가 가장 최근에 저장한 것부터 이렇게 쭉 처리할 수도 있죠. 언두 하면은 스택을 통해 가지고 계속 메멘토로 하면은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맵 구조로 해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하면은 맵 구조로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메멘토는 상태를 저장하는 거 하나, 그 상태들을 관리하는 거 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멘토. 그 다음에 비지터 패턴은 반복자 패턴하고 약간 비슷한데 개념적으로는, 근데 전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반복자 패턴은 원래 복합 타입에 있는 각 요소들을 쭉쭉 한 번씩 방문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지터 패턴은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예제가 적절한 예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사커 플레이어예요. 사커 플레이어. 그러면 이 축구 선수 가지고 할 일들이 많겠죠. 뭔가 많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하는 방식은 여기다가 줄줄이 다 구현하는 거잖아요. 뭐 필요한 거 있다. 예를 들면 한 시즌이 끝나서 각 선수들한테 이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돼. 그럼 인센티브를 이제 지급하려고 하면 그거를 만드는 코드를 또 만들고 또 뭐가 필요하면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클래스가 대단히 커지겠죠.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핵심적인 것만 만들어 놓고 혹시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만들 수 있게 쉽게 추가할 수 있게 여기다가 accept를 만들어 놓습니다. accept. 그러면 얘는 항상 얘를 받아서 내 자신을 걔한테 줘버려. 그러면 이 accept에서 처리하는 결과는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것일 수 있어. 이 비지터만 바꾸면 다른 일들을 수행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요 애들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사커 플레이어가 있고 스트라이커가 있으면 스트라이커가 있다. 그러면 축구 선수면 공격수 있고 수비수 있고 뭐 미들필드 있고 골키퍼 있고 각각 걔네들이 이제 인센티브가 다르겠죠. 똑같이 그러면 골 많이 넣는 사람 많이 주겠다 그러면 골키퍼는 불리하잖아. 그래서 뭐 세이브한 수라든지 무실점 경기수 뭐 이런 거 갖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 비지터에다가 각각마다 구현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구현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집어 던지면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 말고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러면 또 만들면 또 여기다가 적용할 수 있고 다른 걸 만들면 또 적용할 수 있어요. 항상 얘 하나만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러니까 핵심적인 기능 말고 부가적인 기능이 필요한 것들은 그 클래스에다가 구현하지 않고 비지터라는 걸 통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게끔 되게 추상해 놓는 거죠. 추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visit라는 거랑 accept라는 두 개. 여기는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int를 했는데 뭐 int가 아닐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void가 될 수도 있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요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뭘 할지는 어떤 비지터가 여기 들어올지는 모르죠.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비지터 패턴은 한 클래스의 동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기능들을 추가를 할 때 그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고 추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죠. 우리가 기능 추가할 때 뭘 할 수 있나? 그거를 할 수 있는 다른 패턴이 뭐죠? 데코레이터? 근데 데코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는 거를 좀 또 다르게 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분해하면서 방문하면서 실행을 시키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갖고 예를 들면 사커 플레이어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반복자로 돌리면서 비지트를 넣으면은 비지트를 계속 부르면 그 리스트에 있는 모든 애들을 다 가는 거지. 다 가서 뭐 전체 보너스 포인트를 모든 선수 거의 총합을 계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가 사커 플레이인데 이제 선수단이면 뭐 로스터에 25명이다. 그럼 그게 리스트로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25명을 반복자로 돌리면서 그 반복할 때 하는 일은 비지트. 그 각각 애들하다가 비지트를 호출하는 거예요. 비지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러면 쭉 순회하면서 통계를 낼 수 있지. 전체 우리 선수들이 넣은 골수 하면 그걸 계산한 비지트를 만들면 쫙 돌면서 그걸 하겠지. 또 다른 걸 넣으면 쫙 하겠고 레드카드 수 뭐 별걸 다 만들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안 만들어도. 응? 그래서 이제 조금 유연하게
다양한 기능을 틀을 안 바꾸고 이제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